흑금성. 예. 저희가 3주째, 잠정고정으로 스튜디오에 모시고 계십니다. 흑금성 박채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흑금성이라고 하는 이 공작명은 본인이 정하신 게 아니죠? 아니죠. 본인은 흑금성으로 불린지 몰랐죠? 공작을 한동안 저도 내 공작 코드명이 예. 흑금성이라는 것을 알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보고가 흑금성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내 거구나 이렇게 알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 국정원 쪽에서 예. 그 안개부 쪽에서 꿀로 터뜨렸을 때 알게 그때 되신 거네요. 알았죠. 예. 아, 예. 내가 흑금성이었구나 이렇게. 예, 예. 코드명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글쎄, 뭐, 그 당시는 왜 하필이면 흑금성이었을까. 예. 이렇게 했었는데, 사건이나 공작의 성향에 맞춰 볼 때는 적절한 이름을 줬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론이지만 굉장히 그 인상도 남고, 예. 예. 뉘앙스도 강하고, 잘 지은 공작명입니다. 흑금성. 백곰 이런 거 해봤어요.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백곰이나 이런 거. 실제 공작명 백곰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좋아. 물곰이라든가, 막 물개. 기린, 이런 거 좀 웃기잖아요. 이거 예. 바깥으로는 그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백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내부에 있어가지고, 아마 9년도에 그 중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뭐, 백묘. 이거, 그 수백 개의 그 공작명이 있으니까, 아마 웬만한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진짜 있는 게 나올 수 있겠군요. 자, 흑금성.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이었는데, 안개부 이전에 예. 한미합동공작대라는 곳에. 정확히 말하면 한미합동 정보대입니다. 정보대요? 예. 한미합동 정보대에서 예. 3년을 근무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쪽 정보기관하고. 예, 그렇죠. 합동으로 움직이는. 예. 예. 여기 3년 근무하는 동안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인사, 뭐랄까요.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내지는 뭐 고위직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저명한 인사들. 그 인사들이 대략 386명으로 특정하셨는데 예. 본인이 파악하는 숫자는 386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조건으로, 예. 미국 정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런 제가 거죠? 그렇게 유출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각 분야에 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예. 그 거기서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있었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있죠. 주로 공무원들이 많죠. 오히려 공무원이 많다. 예를 들어 청와대 근무 조서를 그 미국 측에서 알고 있다면은 그 청와대 내에서 누가 안 해주면은 도저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청와대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그렇죠. 당시에. 기무사에 있는 조무순 소령이 기한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 조무순 소령이 있더라고요. 기무사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여기 미국 선임 정보관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청와대나 그 군 첩보 기관인 기무대 안에서의 일들도 알고 있더라. 알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그 유수지문서 가면서 검명을 했어요. 무슨 소령이 지금 어떤 무기 어떤 분이 가면서요? 그 미국의 선임 정보관이 가면서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약간 충격을 받고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무사에 그 당시 조무순 소령이 그 분야에 있더라고요. 그 직책에. 이거 사실이구나.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임기가 끝나서 가면서 떠나는 마당에 한두 마디 해준 거군요. 그 사람이 여기 4살 때 미국 이민 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술 먹고 쟤를 보고 아마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왜 하필이면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3개월 동안 가 있으면서 좀 미국 측하고 부딪혔어요. 어떤 원칙적인 문제, 또 자존심 문제. 제가 그때 그 미국 측에 대한 한 얘기는 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다.
너희들 시킨 대로 한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강조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일군 소령으로서 내 나름대로 명예 있고 자부심 있다. 이런 원칙대로 했죠. 미국 쪽에서 뭘 요구해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원칙 그 한미 정보 그 의정 각서에 의하면은 대북 공작만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는 지금까지 전례대로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서로 요구를 받은 거예요. 또 해주고. 대북만 하기로 했는데 왜 다른 정보를 나한테 요구하느냐? 다른 정부, 다른 역할만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얼굴색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나설 수 없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 한국 팀에서 많이 해준 건데. 대신 해준 건데. 네. 네. 근데 그걸 또 선생님한테 요구했군요. 그럼 저는 거부했죠. 전임들은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정리하자면 한미 합동 정보대 예.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인들이니까 백인이어서 혹은 뭐 흑인이어서 혹은 뭐 하여튼 피부색이 달라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대북 관계 정보만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그 전임들한테는 요구했고 실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해온 거죠. 해준 거죠. 해주고. 해줬는데 그 선생님한테는 똑같이 자 이것도 해줘 했는데 나는 그거 못한다. 네. 거절을 하셔가지고 갈등이 3개월 동안 각을 세우고 서로 원칙을 따졌어요. 3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다. 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당신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하기로 하는 것만 하겠다. 예. 원칙대로 하겠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해 주겠다. 그 외에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 이제 빡빡하게 네. 하셨네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가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인상적으로 봤군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술이 취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비록 자기가 미국 북놈을 먹고 있지만은 내 피는 한국 사람 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두 가지를 던져주더라고요. 정치 차리라.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정치 차리라고 경고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그 주요 직책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빼내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정보를 많이 갖지 않았었는데 네. 우리 측하고 미국 측하고 중간에서 이제 협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협조관. 사람은 한 40년 이상을 미국 측에서 고용돼 가지고 일한 사람이죠. 네. 그분이 또 저희 팀에 배속돼 있었는데 네. 그분하고 또 의기투합 때 그분도 많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주로 많이 내가 40여 년간 본인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하면서도 속이 상하거나 그랬던 그렇죠. 상당히 그 경주분인데 상당한 의기를 가졌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했더니 386명까지 파악이 됐다. 네, 지금도 현재 가요계에서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가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이네요. 예. 가수는 근데 왜? 아니 그 무슨 정보기관이나 청와대 같은 기관이나 그런 곳은 이해가 가는데 정보 공작은요 어느 한 군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 첩보라든가 이런 그 라인을 다 구성해 놓거든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두 연예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정보를 연예계 통해서 정치계에 접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군사라도 군인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 상대국의 공작이나 첩보를 할 때, 정보 수집할 때, 그거는 필수적으로 다양하게 방법으로 그 망을 구축합니다. 그건 기본이죠.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일본 얘기하면 또 의심할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하고 미국 측의 이런 그 우리 대한국, 우리나라에 대한 공작이라는 정보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일본이나 미국이 나가서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점이 참 많더라고요. 일본의 여기 정보관 한 애들하고 제가 그 코리아나 호텔 그 식당에서 4시간 동안을 전국 토의를 하는데 제가 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정을 정통합니다. 일본 정보관이. 예, 정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정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도 저도 남못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는 박시가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창피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더라. 네, 내가 딸려요. 4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나니까 대화가 딸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나 공무원들 혹은 뭐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그렇게 포섭해서 정보원으로 쓰고 일본도 마찬가지겠네요.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보를 주는 또 한국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있겠네요. 일제시대부터 일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본 시대 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 일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김웅욱 씨가 부른 호랑나비가 있었어요. 예, 전 예.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예. 그 식전에서 미국 측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카텐만 치고 들으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고 아싸 호랑나비를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 정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예. 되게 또 그 부인들이 기자라든가 언론계 이런 데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파악해봤더니. 예. 참. 일본은 오히려 더 훨씬 쉽겠습니다. 더 쉽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일교포도 있고 또 피부색도 같고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비슷하죠. 일본이 훨씬 더 광범위한 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실제 여러 가지로 확인했었어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예. 여기에 와 있는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 예. 생각 외로 많아요.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K본부의 국제방송 일본어 그 강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그 일본 문화원 예. 거기에 이제 강사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그 친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 모카 아파트 여의도에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기 방은 안 보여줘요. 예. 그 이제 야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예. 뭘 먹고 싶다 좀 사와라. 예. 그 살아간 새에 그 방을 내가 들어가 봤어요. 직업이 그러시다 보니까. 네. 예. 몰래 들어가 보셨고. 문 따고. 예. 문 따고 들어갔죠. 그 잠겨 있는 걸 따고 들어갔어요. 문 따는 건 또 기술이 배우시죠. 갈 때마다 그 방은 안 그 보여줘요. 방만 안 보여줬는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들어갔더니 직업이시다 보니까. 그 방 벽에 네. 우리나라 정세 분석해놓은 그 오. 자기 나름의 메모지가 빡빡하게 붙어 있는데 그 당시 젊은 군인들이 정부에 대한 반응까지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걸 세밀하게. 그 정도로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K본부 방송국에 출입하고 또 일본어를 잘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글에 또 일본어 강의도 하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그 사람은 오사카 방송국 국장을 퇴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잠궈 놓은 방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군인들의 성향 분석하고 그것까지 해놨더라고요. 이야,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네요. 그런 걸 직접 보시면은, 근데,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의 배후에 대한 생각도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르시겠어요? 다르죠. 저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야, 그게, 미국 얘기만 하셨는데, 일본은 더 한 것 같더라. 네. 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일본 쪽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그분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본인들은 그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겠죠. 이제, 또 전문가시니까 붙여놓은 그 정보 분석을 보니까 그 정보 분석도 굉장히 정교하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호기심을 한 게 아니고 네. 어떤 그 사람 특정한 임무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반 한국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그 일본어 강사인데 일본어 공부를 시킨 사람인데 어떻게 군인들 젊은 장교들의 성향까지 분석해 놓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군 장교들을 접해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그걸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전문가시니까 보자마자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분야에 엄청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어 강사가 우리 뽑는구나. 한국 장교, 젊은 장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접근하기가 쉽겠네요. 일본어 가르친다고 하고. 그렇죠.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도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거든요. 예.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일본 어학원에 한 4학기를 다녔는데 매 학기.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각계에서 이렇게 일본을 배우기 위한 그렇죠. 식자층들이고 그런 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럼 같이 주말도 여행 다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그 표면적인 직업은 뭐셨습니까? 당신은? 그 당시는 제가 그 대학원에 다녔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일군 소령이에요. 아, 그냥 군인? 예. 군인으로 알고 있죠. 그 군인인데 그때는 소위 한미 합동 정보부 있으실 때?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요? 예, 그때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바꿀 때였어요. 그 군을 나와서? 아닙니다. 그 소령 신분. 그냥 소령 신분으로? 예. 그럼 그때 소속은? 그때는 소속이 없죠. 국방부로 돼 있죠, 그냥. 아, 그냥 표면적으로 국방부로만. 쉽게 말하면 위탁 받는 겁니다. 대학 석사과정을. 소령 때. 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더 광범위할 것이다. 미국은 본인 선생님 직접 확인한 숫자인 것이 그럼 지금 네. 더 늘어났겠네, 이 숫자가. 그 당시 지들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는 게 그런데 그 협조관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최소한 이거보다 한 4배 내지 3배는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론하더라고요. 40년간 본인이 여기서 일해봤는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네. 그 정도. 1000명 이상. 예.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했다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제 했죠. 아, 그분이 내가 정보관으로 중간에 40명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의심스러워. 네.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렇다면 맞나 한번 확인해 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확인된 게 386명까지 확인한 거죠. 아. 그 당시 뭐 국회의원들은 뭐 기본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정계, 재계, 고위직들, 뭐 내노라는 기업인들 많죠. 특히 학계 같은 데 많이 있어요. 학계. 예, 학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학계에 특히나 예. 미국 쪽의 논리를 학자 이름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은 386명에서 제일 많은 게 학계가 80명이 넘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듣다 보면 이거 분명히 일본 논리인데 싶은 일본 쪽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학계 교수들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더 했을 건데 그때 나는 이게 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혼나기만 했죠. 입 다물고 절대 난 보고한 적이 없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바람에 엄명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못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 오늘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시면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여쭤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네요, 이게. 야, 체육계도 있습니까, 혹시? 다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네. 체육계는 선수가 아니라 네.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 감독이나 뭐. 네. 지도층에 있는 또는 분들. 협회. 네, 협회. 관계자나. 예. 그런 분야는 한 몇 명 정도씩 있고 이제 군, 뭐 정계, 학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분야는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이 얘기, 특히 일본 쪽 얘기는 미국은 오히려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근데 일본은 사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예. 다시 똑같은 그 방식으로 정보 지배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쪽쪽 뽑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일본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를 와요. 방학 때 오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가요. 그리고 대학을 최소한 우리가 상류대학을 애들이 대학 유학을 옵니다. 네. 그럼 대학 다니는 동안에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 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상사원이나
대사관 취재원으로 반드시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 있으면은 대학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한국의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각계 중요한 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친구가 된 거죠. 아,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합니다. 그 대학을 반드시 상위, 상류대학만, 우리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만 걔들이 유학하러 와요. 그래야 어떤 주요 보직에 올라가 있을 때 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귀국해서 여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올 때는, 직장을 가지고 올 때는 그 과거 10년 동안 했던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우리 각계각층에 다 포진해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지목당해가지고? 그게 정보예요. 공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저 같은 특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은 공채해서 하는 건데. 대학생이 스스로 그런 그 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보기관에서 눈여보고 있다가 발탁할 수도 있겠군요. 그 미국이나 일본은 보통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힘든데요? 중학교 때요? 아니, CIA 같은 경우는 공짜로 중학교 때 픽업을 해요. 자질있는 사람 픽업해서 키우는 거죠, 그때부터. 한국 용어이면 한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기본이 그렇게 해요. 미 CIA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선발해가지고 그 전문 교육을 시켜요. 10명을 키웠으면 그 중에서 한 5, 6명 정도 최종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탈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파일상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네, 보통 중학교 어릴 때는 뭐 그런 심각한 의식은 없을 테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 성인이 되어 가면서는 이제 직접적인 임무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겠군요. 그러니까 지가 같이 만났던 또 접해봤던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흑색 요원들이에요. 흑색 요원들, 예. 블랙. 예. 100%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발음이 꼬이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커튼을 치고 말만 들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창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와서 여기 한국물을 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한국말, 한국 습관에 아주 백인인데요. 커튼을 치고 있으면 김국이 호랑나비 부르면 저거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육성합니까? 일본은 더 심하죠. 가까우니까 자주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상하기 힘든 얘기네요. 어릴 때부터 아예 키워서. 그러니까 적어도 20, 30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요. 네. 제가 이런 단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본다면은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아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옛날 소련하고 국교가 돼서 이제 대사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대사관 요원들이 선발을 해야 되는데 중국어, 러시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라든가 중국은 이미 100%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대사관 구성되고 여기로 오는 겁니다. 걔들은 언젠가 한국하고 이런 교류가 된다는 걸 대비하고 장시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못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교에 있어서 정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군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장기 대비를 못한 거죠. 요즘은 좀 바뀌었을래나요? 글쎄 그건 제가 은퇴한 지가 되셔가지고 은퇴가 아니죠. 감옥 가셨다 육녀오신 지 반절되신 경우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좀 취재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새로운 대통령님이 그 국정원을 더 확충해야 됩니다. 해외에다가 정념해라. 국내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그런 해외 역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들이 정말 해외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그 너무 취약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특정 그 정치 세력을 위해서 국내 정치 공작만 주로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한 그 조직 내에서 구성 인원들이 해외에서 엄지에서 일하고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진급이 빠르고 대우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력이 전부 국내로 몰리는 겁니다. 아, 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우리한테 그런 자질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인력과 자원을 다 국내 정치에 상대 정치 세력을 죽이는 데 썼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전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그 국정원 개혁 방향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그런 일을 해오던 국정원이나 어떤 정보기관 내에 그런 음지에 숨어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럼요. 그거는 위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우수한 인력이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원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죠. 그게. 큰 공감 가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그동안은 워낙 정치 공작에만, 이용되어 왔죠. 많은 면에서. 그래서 실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댓글 공작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댓글 공작. 그 댓글 공작 처음 들으셨을 때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이야, 여기까지 갔구나. 그게 타성에 저였던 거죠. 이렇게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실제 몰랐겠습니까? 그 안에 또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국정원 내부도 있겠지, 물론. 이게 뭐냐고. 당연히 그 조직 생리상 거기서 뭐 딴소리 할 수 있는 성명화복이 절대적으로 그 지배하는 조직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요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예. 네. 제대로 반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잠정, 고정, 당분간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듣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네요. 상대 국가, 우리 주변 국가, 주변 열강들 혹은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은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만큼 파악하고 있느냐? 모른다. 그러면 외교전에서 지죠. 제가 알기는요, 안기 부장이 말년에 일본을 아마 비밀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일본 주재관에 있던 사람들이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술 먹다가 싸움이 벌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모 안기 부장인데, 예. 육두미를 써면서 당신 나라 말아먹을 일이냐. 예. 응? 일본에 오면서 일본에 아이이우에도 모르고 우리나라 가나다라죠, 그죠? 네. 아이이우에도 모르는 사람 보내면은 어떻게 여기서 공작을 하는 얘기고 정보 활동을 하는 거냐. 일본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글로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그냥 그 사람한테 막 난리 쳐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그 회식자리에서 그랬으니 들어가가지고 승질나가지고 다 갖고 와.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보낸 거예요, 다요. 자기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안기 부장이 가가지고 그 현지에 예. 그 주재했던 사람들 중에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안기 부장이 오니까 예. 이게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그동안 국정원에서 보내가지고 이거 무슨 공작하냐고 소리를 듣고 돌아가가지고 그 보냈던 사람 명단 다 가져와. 그랬더니 예. 알고 보니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이다. 예. 자기가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공작이 될 리가 없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될 리가 없죠. 그 나라 말 모르니까 네. 그냥 방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통역관, 네. 통역한 사람도 사가지고 그 사람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진짜. 야, 미국에서는 아예 백인인데 한국말이 유창한데, 네. 100%인데, 우리는 보냈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기부에서 일본 쪽으로 파견됐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겠네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겠지만요. 네. 우리나라 대사관이 그 거점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대사관이 거점 대사관이거든요. 예. 이제 본부에서 걸린 이제 어떤 훈령이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이제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런 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전파하고 이런 거점 예. 대사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우디 대사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거기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 요원들 중에서 예. 뭐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대사관은 그 교민보호였지만은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정보 수집이거든요. 모든 요원들이 다. 당연히 대사부터 시작해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아랍어를 모르는 거예요. 정부 어떻게 지금 신문도 못 읽는데 아예.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 심각합니다. 원래 오늘은 수많은 소주제가 있었는데 1번을 떠나지 못하고 일본에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아, 심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모시고, 곧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흑금성 편? 예, 준비 다 끝냈습니다. 언제쯤 나오는지는 모르죠. 아직 편서 연대되는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이 이제 결정을 문제인데 원래 9월 2일을 목표로 했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심오하다 보니까 아마 좀 9월 8일로 연기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일단 그때까지 계속 나와주시고. 일단 뭐. 그 이후로도 여기 지금 말씀 안 하신 거기만 담긴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나간 다음에 해설 여기서 해주시고. 그게 제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 흥미진진합니다. 예. 본질 아닌 주변부터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흑금성 박태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